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간에 도이체방크에서 큰 이슈가 있었고요. 모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8K를 도전하다가 이 도이체방크 이슈 때문에 27K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과 저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제가 가지고 있는 뷰는 어떤지 이 부분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BD 자료인데요.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체방크 이슈로 28K를 도전을 하다가 현재는 27K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이사항으로는 지금 개인들, 리테일들이 모두 다 이제 던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갈색 고래가 점진적으로 매집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빨간 고래도 계속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도이체방크 이슈 이후로 추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도이체방크에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이슈가 됐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금융 안정감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걸 긴급 소집을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주말 사이에 사실 지금 3주째죠. 지지난 주말에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있었고요. 그다음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들 이제 뱅크런이 있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도이체방크 이슈가 있었죠. 사실 지난주에는 유럽에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있었고 이렇게 매주 이슈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걸 지금 매주 미국에서는 막기 위해서 계속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지금 CDS가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부도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이 같은 경우는 크레딧 스위스가 터졌을 때 이 채권이 이슈가 현재도 되고 있는데 코코펀드라고 하는데 이 채권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그 다음으로 이 같은 유사한 채권을 많이 발행한 곳이 도이체방크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이제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독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크레딧 스위스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안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슈가 생기면은 크레딧 스위스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긴 한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이체방크가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크레딧 스위스와는 좀 많이 다른 케이스긴 해요. 하지만 이 심리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산시장에서의 심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도이체방크에 전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도이체방크가 이슈가 되면서 독일 정상들 같은 경우는 독일 총리는 유럽의 은행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좋은 상태다. 계속 그냥 말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솔직히 크립토에서 저희가 많이 겪었잖아요. 크립토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트위터에 문제 없다, 괜찮다라고 하고 며칠 뒤에 다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크립토와는 좀 다른 게 지금 자산시장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셔서 아시겠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그냥 돈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너지진 않는다. 이런 것들을 몇 주에 거쳐서 저희가 좀 경험을 했고 하지만 리스크는 아직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매크로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채권한 건들락 같은 경우는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거기에 이제 배팅을 하고 있고 이 말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2, 3개월 뒤에 올 거다라고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요. 건들락 같은 경우도 금리를 내리는 거에 뭐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게 30% 정도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해라라고 얘기를 한 만큼 저희도 이 매크로를 사실 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 리스크는 다가올 가능성이 있고 그 리스크를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실제로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침체가 어느 부분에 있나 이런 걸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도 굳이 표시를 해주면서 좀 요 정도 경기 침체 초입 바로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에 이제 접어들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시적으로 보는 모든 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게 막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약하게 이제 하락을 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며칠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나스닥에서 다음 분기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고 해요. 커스터디 서비스는 제가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라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커스터디 같은 경우는
현물 ETF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했을 때 현물 ETF를 통해서 매수한 뭐 금이라고 하면은 금을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듯이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이 기관이 매집을 하면은 그걸 믿고 맡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이제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나스닥은 크립토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크립토가 커가고 있는 게 미국에서 커져가고 있는 게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다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쪽에 굉장히 진심인데 크립토의 진심인데 지금 수탁 서비스를 2분기에 이제 런칭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탁 서비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갖는 상징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수탁 서비스는 이 부분은 조금 더 먼 미래긴 한데 그러니까 스탁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게 하나의 디지털 뱅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디지털 뱅킹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은행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단계가 수탁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민은행 이런 곳에서 수탁 서비스를 이제 맛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는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은행 서비스들에서 혹은 나스닥에서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이 이제 원래 서비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게 돈이 되냐? 개인이 봤을 때는 돈이 안 되는 서비스는 맞아요. 하지만 기관의 관점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고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빨간 고래랑 갈색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오늘 24시간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후에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지금 2년 이상 된 비트코인 홀더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불장일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자발적 이 투자자들 그러니까 불장일 때 들어와 가지고 물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 이분들이 홀딩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매수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매수를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장의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롱텀 홀더 서플라이도 중요하고요. 롱텀 홀더 SOPR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초입에 진출을 할 때 늘 이게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불장 초입에 진입을 하는 그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방향성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불장의 조건을 점점 갖춰가고 있고 장이 판이 바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료를 통해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또 비트가 횡보를 하고 알트가 오르지 않으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예전에는 한창 장이 좋을 때 이렇게 막 코인 가격이 오를 때 사고 싶었던 코인들이 또 지금 가격이 빠지니까 이걸 내가 왜 사야 되지? 심리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거는 당연한 거고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어디에 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저희한테는 좀 덜 다가올 수 있잖아요. 저희가 가야 되는 길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또 보면은 단기적으로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0개 이상의 비트코인 홀더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건 지금 2021년도 불장일 때 그런 모습과 되게 유사한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장의 조건을 점진적으로 갖춰가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분명히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위치에 있고 갈 길이 멀고 하지만 저희는 얼리에 들어왔고 일찍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저희에게 큰 돈을 벌어줄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다음번 불장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그 비트코인 지표나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나스닥의 제가 지표도 보여드린 것처럼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소매은행이라고 해서 뭐 한국으로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이나 이런 곳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있는 앱 서비스에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냥 월렛에 그러니까 자기 개인 자산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선진국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선진국이잖아요. 이런 비트코인 인프라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리테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기관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쪼그라들고 없어지는 시장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와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CBBI 지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불런 인덱스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은 건데 결국은 뭐 비슷해요. 다른 모든 지표들을 보는 게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어디가 얼만큼 불장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입에 지금 이 지표가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4년도에 저희가 비트코인 할빙이라고 하는데 반감기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 반감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아프고 힘들고 코인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긴 하는데 그 과정이 막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오늘 영상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바이낸스가 잠깐 멈췄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래소를 바이낸스만 이용하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낸스마저도 이렇게 거래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를 좀 많이 늘려놓으려고 해요. 사실 저는 바이낸스만에서만 매수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관은 바이낸스에 많이 안 하긴 하지만 바이낸스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리스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뭐 매칭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멈췄을 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다른 거래소들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어디가 더 안전한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장기적인 저희의 뷰에 대해서 저희가 그리고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과 다음번 불장이 끝나기 때까지 함께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